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파전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에 이어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3명의 후보가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막이 오른 여당 당권 경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반윤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본인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는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 예상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들이 이제 그동안의 발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보고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일단 대통령과의 통화, 그 시간 갖고도 말이 많잖아요. 네, 10초다 아니다. 직접 찾아간 사람이 있고, 네. 또 격려해 준 사람이 있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10초뿐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고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이제 정하는데, 한동훈 측은 그럴 거예요. 자신이 이제 대통령의 가장 큰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반윤 프레임은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정권과 거리 두고 차별화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또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원희룡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정쩡한 스탠스가 됐어요. 반윤으로 가자니 이게 또 너무 배신자 프레임에 쌓이고, 친윤으로 가자니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기대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퇴색이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때가 이제 기회죠. 네. 약세를 봤으니까. 네. 그 약세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아주 그냥 가열차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선거, 대선 이게 아니라 당내 선거거든요. 당원들의 평가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이제 30% 초반이 나왔지만 대구 경북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상당히 높아요. 높다는 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 지지층 안에서는 50% 이상이 나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도 한 40%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결국 전당대회라는 거는 당원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의중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위기였어요. 여러 가지로.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가면 다시 결집해서 끌어올려 주거든요, 당원들이. 네.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지지자들로 봤을 때는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권이 망하는 건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보면은 지금 그 최상병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전초전으로 깔아놓은 특검이거든요. 네. 여기에 동조했다는 건 결국 정권을 몰락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내 선거에 있어서 친윤,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강성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뿐이 없고 네.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특검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가열차게 공격을 하니까 본인이 이제 또 변명을 내놨습니다. 그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받지 않겠다. 정치적 특검은 받지 않겠다. 근데 본인이 그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지 않는 국민의힘 자체의 특검법 발의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을 진행하냐 안 하냐라는 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층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 특검을 진행하자로 갔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안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고 선언한 꼴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3자 추천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라고 이제 안을 내놓은 건데 민주당은 당연히 안 받죠. 이게 왜 제3자 추천이 안 되냐면은 특검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냐 이거죠.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 수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다가 제3자가 객관적이고 좀 용감한 분이면은 이건 뭐 특검을 제가 맡았지만 특검으로 갈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제3자 추천 이거 받을 수가 없죠. 네.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해 갖고 억지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까지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만약에 특검이 추진된다면. 한동훈의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 이게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결선을 갈 거냐. 거꾸로 한동훈이 결선도 못 가고 나머지 후보에게 역전당할 거냐. 네.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승부수가 아니라 패착이다. 무리수가 예. 될 수 있다. 무리수 패착. 예. 예. 이게 돼서 결국에는 앞으로 한동훈은 이거 해명하다가 전당대회 마무리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머지 새 후보들이 계속 질문하게 될 겁니다. 네. 예, 민주당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당내 선거에서는 또 할 말이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갈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대통령과의 관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뭐 결선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뭔가 좀 지지율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2등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잘못하면은 네. 자칫 잘못하면은 당원들이 다 달아나면서 네. 2등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예.